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가운데 미 증시가 좀 상승했고 우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7.2K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CPI 발표와 또 FOMC 회의, 또 내일은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겠고 좀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한 2,269만 원 선을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이 CPI 이제 발표 지수가 있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단기간에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앞두고 좀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이제 밤 10시 반에 움직임을 보고 이제 향후 방향성을 좀 결정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제 뒤에 좀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이 코인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또 이번 연말에 뭐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또 오늘과 내일 굵직한 지표들 발표가 있을 테니까요. 코인가드님과 전략 세워보셔서 이번 주에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1부에서는 이번 주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고 내일 이제 금리 인상 결과 발표까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어떤가요, 가드님? 자, 우리 이제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이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10시 반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PPI라고 하는데 이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 뭐 자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가 이제 0.2% 예상이 됐었는데 0.4%가 7.4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좀 말아 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I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PPI가 좀 이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선행 지표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지수와 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발표 직후에 이제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해서 이번 CPI를 어떻게 보면 기대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발표 이제 PPI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해서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이런 좀 희망은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여러분들 12월에 이제 방향성이 좀 정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밤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이제 새벽 4시부터 4시 반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저점을 제가 보기엔 한번 이제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면 좀 한 2,200만 원까지도 좀 그 아래를 좀 하회하는 이제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이 많이 좀 이제 좋지도 않고 이제 12월도 지금 이제 잘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 증시를 따라가고 있는 비트코인도 이제 어제 미 증시에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발표에 있어서 CPI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한 방향치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 않다는 뭐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이틀 뒤에 발표될 금리가 변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CPI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 5%까지를 이제 내년 한 봄 정도까지 올리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인하를 하기보다는 동결을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표된 이 CPI 이런 지수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금리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연준의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된 이 지수가 향후 이제 우리 자산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좀 빠졌다가 다시금 말아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물가가 아직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았다라고 PPI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PPI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CPI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오늘 밤에 좀 확인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관망 추세를 좀 가지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CPI 상승률 7.3%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월에는 7.7%가 나왔고요. 지금 시장 전망치 이렇게 하회를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연준이 어쨌든 내년 초까지 5% 정도의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CPI 발표 후에 또 금리 인상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나온 PPI 아무래도 근원 PPI 쪽이 좀 높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가족님? 네. 그렇죠. 이제 생산자 네. 물가 지수도 지금 높게 나왔고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CPI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상승이 나온과 동시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조금 막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방향성을 이렇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향성을 맞췄다 해서 수익이 난들 이제 다음에 있을 이런 움직임들조차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좀 아래선에다 이 코인을 좀 걸어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락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락업이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지 못하게 잠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락업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서만 이제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제 상장을 하거나 ICO를 진행할 때 이렇게 락업 물량을 묶어놓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락업 소각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발행이 될 때요, 그렇죠? 이제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호예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코인은 여러분들 이제 동결된 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제 동결된 코인이 들어있는 계좌를 이제 동결 계좌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락업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가격적인 변동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자, 우리가 이제 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해당 블록체인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게 이런 개발을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락업된 물량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이란 기간이 지났을 시에 이 물량이 없어지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같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유가 왜 코인을 락업을 하고 그럴까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보통 이제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를 좀 모으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이제 투기꾼들은 주로 할인된 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블록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싸게 사서 어떻게 보면은 대량 매입을 진행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세일 이후에 모두 팔아버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 이게 코인이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서 락업을 이제 활용하면서 가격의 덤핑 현상을 막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자, 스캠을 좀 선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ICO 투자를 받을 때 이런 돈을 가지고 갑자기 이제 도망가거나 이제 잠적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특히나 이제 락업이 장기간으로 설정되면 프로젝트를 만든 이런 개발자나 설립자 고문들이 잠적해버린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코인을 유통을 할 수가 없다. 물량이 묶여있게 되게 되면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IC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받은 이런 돈들이 있죠. 이런 돈들이 개발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을 묶어놨다가 뭐 1년이 되고 어느 정도 물량 지급, 뭐 2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물량 지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게 되면은 개발자들도 돈을 받았다. 이제는 뭐 프로젝트 그냥 대충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못 갖겠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코인의 가격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자마자 이렇게 중단하는 방식을 좀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 여러분들 네.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뭐 블록딜이다 이런 코인이 아직 지금 상장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주겠다. 이런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서 나중에 뭐 올라가게 되면은 뭐 팔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락업 기간이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은 그 가격이 덤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요. 그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을 싸게 샀다고 해서 뭐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너무 좋다. 근데 지금 팔 수가 없네.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스캠 전화가 많이 오고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코인 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코인 락업, 주식으로 보자면 보호예수 같은 우리 코인 시스템의 락업 시스템입니다. 락업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락업이 투자자들과 또 개발자들이 이제 이런 코인을 발행을 해서 락업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코인 락업이 있다면 스캠이 선별이 가능해서 이런 코인 락업 시스템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코인이 락업이 됐다가 만약에 1년 후에 풀리게 된다면 시장에 또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가격 덤핑을 좀 막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코인 락업이 있으면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전의 스캠 전화나 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가드님이 좀 가져와 주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블록딜 코인도 있는데 우리가 재단이 락업이 되면서 코인 재단에서 이제 락업 물량을 줍니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네. 이제 현물이 좀 실제로 존재하느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도 가끔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장이 됐다고 하는데 거래소는 안전한지 뭐 어떻게 락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재단이 현재 이 사업을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이런 타겟층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겟층이 많이 되거든요. 전화해서 당연히 내가 이런 물건을 싸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전화를 하는데 뭐 나이가 드시거나 이렇게 코인 시장에 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넘어가기가 이제 쉽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나 재단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현물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각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소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개인 키가 없는 이제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암호화폐를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개인 키가 없는데 이제 이런 코인을 전송하게 되면 코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코인 버닝이라고 얘기해서 코인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당 지갑으로 전송된 걸 어떻게 보면은 다시 열게 되려고 하면은 이런 개인 키를 알아야 되는데 절대 이제 개인 키가 없이는 이 지갑이 열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다시 꺼내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각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코인을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그냥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코인 소각은 언제 쓸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이렇게 코인이나 이제 이런 발행회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이제 공급량을 줄어드는데 쓰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이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으로 따지면 뭐 비슷한 개념으로 무상증자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또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런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각이 나오면 뭐 100% 호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호재로 좀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량을 낮춰서요. 이제 코인 토큰 홀더들한테 좀 보상을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배당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소유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배당을 주는 걸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현재 법상 우리가 이제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주식보다도 배당이 많이 나오는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배당 자체를 주는 게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를 소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조금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판매를 위해서 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발행한 코인들을 다 판매를 못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남아도는 이제 물량들이 있겠죠. 이런 것도 또 이제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CO 과정에서 팔리지 않은 이제 토큰을 이제 소각하지 않고 회사에서 남아 있는 이 코인을 이제 소각시켜 갖고 이제 시장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코인 채굴자와 새로운 투자자 사이에 뭐 균형을 좀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정기적인 소각을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런 소각 활동은 네트워크 자체를 좀 민첩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런 부분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누가 할까? 자, 우리가 이런 소각을 누가 할까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론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높이고 코인에게 이제 투자자에게 이득을 주는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반적인 호재로 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100%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각과 아까 보면은 이제 락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흘러감으로써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뭐 상장 폐지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고, 내 코인이 이제 이런 호재가 있나, 이런 뭐 악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찾아보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호재든 악재든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인 락업과 코인 소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드님께서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딜 코인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코인 재단에서 락업을 했을 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현물이 존재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락업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재단의 또 사업 여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코인 락업이 제대로 됐는지, 또 물량 해제가 제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상장 폐지가 당하는 코인들에 좀 탑승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코인 소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는 무상증자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소각이 있다고 할 때는 거의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보통은 코인 소각은 개발자분이 좀 하시고요. 또 코인 소각을 통해서 전반적인 호재, 또 가격의 상승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현재 채굴자들의 상황 좀 지켜볼 텐데요. 채굴자들 많이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채굴자들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좀 어떤가요, 상황? 자, 지금 채굴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채굴자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게 좀 돌아가고 있고, 뭐 항복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급락한 비트코인 이제 뭐 캐면 캘수록 이제 손해의 단계에 와 있다. 뭐 줄도산 위기에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지루한 장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운데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좀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있을 이 CPI도 있고요. 이제 금리의 이제 발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채굴자들이 이런 이제 항복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제 69,000달러에 갔을 때부터 채굴기 가격이 지금 8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해시된 수익 능력치를 말하는 거죠. 이런 능력치도 이제 한 8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채굴기라는 게 능력에 따라서 이 기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양을 채굴할 수 있고 또 많은 뭐 적은 양을 채굴할 수 있고 이렇게 기능에 따라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신형 채굴기를 여러분들 가지고 채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채굴자 이득은 늘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채굴된 코인들을 보게 되면요. 거의 한 비트코인의 이제 135%를 이제 내다 판 겁니다. 자,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 채굴한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이제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생존을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제 물량들 또 플러스 이런 이제 채굴기들까지 합쳐서 좀 상황이 되게 이 겨울이 크립토의 겨울이 이제 채굴자들에게 정말 추운 겨울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시장이 바닥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바닥을 쉽게 찝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쯤 와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차트를 좀 보게 되게 되면 자, 비트코인 이제 채굴 난이도거든요. 예, 난이도 곡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제 채굴이 어려워진다. 좋은 장비를 써도 쉽게 채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세 번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 번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중국의 이제 크립토의 뭐 퇴출 정책이 되겠죠. 이때 이제 중소형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중국이에요. 두 번째도 중국인데 채굴 금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채굴. 예, 금지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채굴장에 이런 물리적인 이동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이때 미국으로 좀 건너갔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제 디파이에 대한 문제. 디파이에 대한 문제, 이 FTX 거래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채굴 채산성이 지금 악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난이도가 이제 급하게 이제 덤핑이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난이도 조정 이후에는 짧던 길던 뭐 랠리가 한번 나와줬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뭐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 우리가 5월 달에 덤핑이 한번 나오고 비트코인이 뭐 8월, 9월까지 올라갔고 작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쭉 올라왔던 경우가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과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현재 뭐 채굴자들의 손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루나 사태도 있었고 FTX 사태 여파로 또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 지금 수익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비트코인 채굴의 그런 난이도를 봤을 때 세 번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두 번은 중국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채굴의 난이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해시레이트도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채굴의 수익성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중국의 크립토 퇴출 정책과 또 채굴 금지 여파로 그때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금 좀 상승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지라도 다시 채굴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채굴 업자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봐서 채굴자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사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네시스 사실 뭐 FTX 사건이 터지고 나서 좀 많이 힘들겠다라고는 했지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고객 인출이 재개가 되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제네시스는 좀 괜찮은가요, 카드님? 지금 이제 제네시스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울 거다 이제 다음 이제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좀 방송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뭐
어제 그제는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이제 뭐 준비금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도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제네시스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이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근데 돈을 못 구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돈을 구해서 그에 대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해결을 봐야 되는데 파산을 신청한 이제 직후에 인출을 동결했었죠. 근데 그 인출이 이제 아직까지도 전혀 고객들의 자산이 묶여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한 10억 달러를 이제 구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자금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 주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 회사가 이런 제네시스의 움직임이 외부의 지원 없이는 파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파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버텨주고 있고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격이 하락적인 이 부분에서 선반영을 받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사건은 터져봐야 압니다.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이 좀 덤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지금 뭐 FTX 유믹스 사태에 우리 이제 코인 거래법에 대한 좀 이제 법안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인데 이달에 도입될 전망이다. 뭐 국회를 보더라도 여야를 보더라도요. 더 이상 암호화폐가 이제 이런 규제법 논의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미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이제 빼내서 막대한 손실을 내버렸고 또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가 지금 이제 FTX 거래 사건도 이제 터지게 된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샘 뱅크먼도 이제 지금 뭐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지금 뭐 체포가 됐다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생기고요. 규정이 좀 생기게 된다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산까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가 관리를 하는 좀 상황을 나중에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세계가 그 누구도 달러를 싫어하는 나라는 없죠. 그 달러를 세계적으로 원하는데 달러를 보게 되면 엄청난 유통량으로 가격 하락이 좀 계속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 달러랑 어떻게 보면 이제 2,100만 개 고정 수량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유통량이 한정적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좀 이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그냥 이유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간단한 이유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이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믹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보게 되면 한 23조 정도 돼요. 되게 이제 큰 규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번 상장 폐지의 주요 사유였던 이제 유통량에 대한 이제 투명성 논란이 이제 다시 불거지게 될 경우에 이 코인들 자체가 이제 존립을 할 수 없는 존재를 할 수 없는 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통량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처음 있던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이제 제가 뉴스에서 좀 가져온 건데 가상자산의 유통량 정보 현황을 봤을 때 이 뭐 휴먼스케이프, 디센트럴, 아이콘, 스테픈, 보라, 메디블록, 캐리, 이제 샌드 이렇게 지금 유통량 정보가 아직 미흡하다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유통량 공시 강화에 힘쓰지 않는 이런 코인들이 뭐 이게 당장 내일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거래소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거래소들도 이제 돈을 굴려야 되고 우리가 이제 뭐 몇십조 단위의 이제 거래량들이 있었던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뭐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업비트가. 그래서 거의 뭐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업비트가 굳이 뭐 줄상패를 다 시키면서 코인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행동은 당분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뭐 대장주, 뭐 한국 코인 대장주가
전락이 부른 한파,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도미노 위기, 뭐 이렇게 뭐 위믹스가 한번 무너짐으로써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뭐 피카 코인도 기억하실 거고요. 또 이제 픽셀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이제 상패를 당했죠. 빗썸에서. 픽셀도 마찬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유통량과 차이가 컸다라는 이제 이유로 상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위믹스도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다른 거래소로 이제 상장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코인을 여러분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 사태 이후에 코인 그런 거래법에 대한 물살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법이 어떤 것이냐면 약간 일단은 원안을 기초로 짜여진 법안인데 첫 번째로는 거래소가 소유한 암호화폐와 또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분리 보관할 의무, 또 두 번째로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시세 조정이나 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 또 네 번째 해당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나 신고 의무 조항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해서 관리 감독권을 갖고 또 금융감독권의 업무 위탁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압수수색할 권한까지 부여를 하면서 코인 거래법에 대한 원안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채택이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사태 이후에 좀 거래법 아니면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통량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발언이 되면서 시장에 좀 규제를 만들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 승인제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현실로는 당장 가상자산 시장에 좀 규제를 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또 정부에서도 만들지 않을까라면서 또 코인가드님께서 이런 것들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저희 1부에서는 이렇게 PPI를 통해서 우리 이번 주에 나올 CPI와 또 FOMC 금리까지 좀 짚어봤고요. 락업 코인과 또 상장 유통 물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코인가드님과 다크코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소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이것을 다크코인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다크코인이라고 좀 명명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되진 않습니다. 한 거래소에서 다크코인으로 지정이 됐어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코인들도 몇 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이트코인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캐시 코인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코인인가요, 가드님? 자, 일단은 다크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실명제인가요?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 이유도 이제 사람에 대한 뭐 자유적으로 이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다크코인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영지식 증명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코인 소유자의 신분 노출을 이제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코인이고,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이제 수령인과 발송인의 지갑 주소 자체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아나운서님이 정부가 이런 다크코인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더 안 싫어할 좋아하겠죠. 것 같아요. 이제 정부는 이제 개인이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참 맞아요. 개인의 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이제 CBDC를 만들려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컨트롤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로 우리나라 이제 뭐 트래블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다크코인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캐시도 뭐 모네로도 뭐 대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제 뭐 나쁜 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해외 거래소의 이런 불안전함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개인 지갑에 이제 넣어서 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네. 상황인 만큼 정부의 이제 규제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이제 뭐 FTX도 그렇고 이제 FTX 같은 경우 이제 날라갔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을 예로 들게 되면 한국 자체가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유통량에 대한 문제, 이렇게 또 익명성에 관한 문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트코인이 날아간 것도 이제 네. 윈블럼블이라는 이제 이런 익명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트코인이라는 큰 코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은이라고 불렸던 코인도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캐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처음에 제로코인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 이제 비트코인의 애드온이 아닌 독자적 블록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서 선택적 익명성이라는 이제 좀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려운데 선택적으로 익명성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일반 암호화폐로는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없는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투명과 이제 차폐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전송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공개 주소관에 전송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렇게 거래에 대한 모든 필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이 어렵지만 좀 네.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2,100만 개 수량을 갖고 있어요. 네, 2,100만 개 수량을 갖고 있고 20% 수량은 제외한 이제 80%는 이제 채굴자들을 위한 이제 수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2022년 이제 중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POS로 전환하려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네. 이제 이 포우에 대한 이제 저는 이제 포우에 대한 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캐시는 좀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좀 불리고요. 예, 특히나 이제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라이트코인도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이 당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익명 정손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출을 당했고 우리 이제 지캐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크코인의 대장격이라 불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내 거래소에 없겠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EU에서 은행 및 암호화폐 업체의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가 금지를 추진한다. 자, 이런 얘기는 뭘까요? 이제 정부나 이제 뭐 유럽 연합이란 이런 단체에서마저도 이렇게 익명성으로 이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제재를 하려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익명성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다크코인이란 말로 불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와 제재의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CBDC 같은 이제 뭐 디지털 화폐를 우리 민주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퍼뜨리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이제 이런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쉽겠죠.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지는 않으라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을 여러분들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부가 이제 반한다 해서 정부가 이런 코인을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 이 코인이 무조건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정부가 반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나 사업이 잘 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저런 뭐 태클을 걸고 할 텐데 지캐시를 여러분 잘 지켜보시라는 이유도 뭐냐면 익명성은 시대 요구가 되고 이제 지캐시가 지금 현재 가격적인 이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장점만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봤을 때도 좀 한계치가 이제 발견되고 추가적으로 연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여러분들 이제 장점이에요. 장점이지만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위조 가능성에서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해서 이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거는 솔직히 또 상당히 어렵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 한계가 이제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익명성 코인도 나중에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싫어해. 정부가 이제 뭐 이유가 싫어해. 그래서 익명성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 익명성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CBDC와 네. 우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가게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G캐시와 비트코인이 같이 가게 되는 이유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중을 상당히 좀 적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헤지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이제 이런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급상승하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어서 살아남을 이제 코인 중 하나이지 않나. 좀 이렇게 정부가 반하는 코인이지만 그래도 제가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왔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 G캐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캐시 코인과 또 다크코인 설명해 주셨습니다. G캐시 코인, 다크코인으로서 좀 익명성이 들어간 코인인데요. 지갑에 요즘에는 이제는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주셨고 정부의 규제를 아무래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G캐시 코인은 제로 코인이고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좀 갖고 있다고 유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좀 선택적 익명성으로 2,100만 개의 수량, 비트코인과 같은 수량으로 좀 발행이 되었고요. 20% 말고 80% 정도는 채굴자를 위한 수량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G캐시 코인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가격적인 하락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익명성 나중에는 좀 같이 우리가 비트코인과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지의 수단으로서 비중을 적게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네오코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네오코인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을 만큼 좀 한국계 코인으로 좀 유명한데 네오코인, 네오가 오르면 가스가 오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좀 중국계 코인들처럼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오코인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자, 네오가 이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특히나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네오나 퀀텀 같은 이제 중국계 코인들이 거래 대금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고 뭐 시위하는 거 보셨죠? 뭐 시진핑 물러나라 이렇게 네. 중국인들이 이렇게 시위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맞아요. 또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제 달러로 이제 결제하던 이제 이런 석유가스 무역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좀 사용하는 이제 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립토 시장에 주식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중국에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코인이 뭘까를 봤을 때 당연히 네오입니다, 네오. 그래서 네오에 좀 상승세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2022년 이제 12월 7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아일랜드와 이렇게 파트너십도 같이 이제 호재를 물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3에서 진행을 좀 가속할 네오코인의 새로운 이제 에코 부스트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되게 이제 네오를 보게 되면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대표 코인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왔었는데 사람들이 투자 특히나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63% 이상의 거래량이 우리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한국 코인이다라고 좀 불러야 될 만큼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거래량들이 업비트에서 나오고 있는 동시에 여러분들 업비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이 원래 시스템 점검으로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오와 가스 이렇게 두 개의 같이 테마를 받고 올라가는 코인이 이제 입출금을 중단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처럼 이제 뭐 계속적으로 잠가놨겠다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이제 뭐 가두리로 사서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이제 생각이 안 들고 네오 코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작년에 진짜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쭉 내려오는 이제 거의 18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000원대 언저리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에서 3월, 올해입니다. 올해 1월, 3월에 한 3만 원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네.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루나나 다 내려갔죠. 뭐 루나 테러로 인해서 다 내려오게 됐는데 15,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자, 근데 지금 보면 가격이 어떻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10,000원대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저점 대비 이제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일봉의 어떻게 보면 장기평선까지 터치를 할 만큼 큰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장기평선들이 이제 120일선, 뭐 200일선까지는 안 갔지만 이 부분에 이제 터치할 만큼 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뚫리지 못하고 딱딱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FTX가 터지고 나서의 이런 매물대들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좀 그어보면은 이런 매물대를 쉽사리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강한 상승이 나오고 곧바로 하락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거래량들이 좀 빠졌어요. 이렇게 좀 거래량들이 이제 점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변동성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거래량과 우리가 이제 고점에 있었을 때 2021년도 거래량을 제가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거래량들이 이게 거래량을 하면은 2021년도 고점과 지금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서로 지금 2022년 이제 말이죠. 비슷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바닥 근처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집을 들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좀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러고 대부분의 거래가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작년 고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저 2만 원 선이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렇죠? 19,000원 한 2만 원 선이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연말에 뭐 산타랠리도 나와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 FTX 거래소의 이 매물대만 좀 시원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뭐 2만 원까지도 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어느 부분을 갈 수 있다고 이제 예측드린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좀 이제 지지선들, 뭐 저항선들을 딱 이제 봤을 때 한 2만 원 부분에서 정말 큰 이제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쉽사리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코인들 가스나 온톨로지 가스나 이제 뭐 네오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네오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중국계 코인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뭐 하루에 뭐 80% 이상까지 뭐 올라오는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오 코인을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일단 1시간 30분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 움직임이 이래요. 최근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런 변동성들은 일단은 조금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게 되더라도 하락이 좀 나오고 나서 들어가시고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코인 매물대가 아직 좀 두껍기 때문에 뚫긴 힘들겠지만 만약에 뚫어준다면 한 2만 원 선까지는 터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녹색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